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 중에 개발자들이 직접 뽑은 상위 10가지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리인벤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AWS 리인벤트는 매년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한 산업 커뮤니티 종사자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도 발표도 하고 3,000개가 넘는 세션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리인벤트 때는 전 세계에서 65,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리인벤트 행사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것이 새로운 신규 서비스 또는 신규 기능들을 출시하는 거거든요. 한 주 동안 77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새로 출시가 됐고요. 그 앞뒤를 한 주를 생각을 해보면 약 한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출시가 됐는지 잠깐 보시면 컴퓨팅, 그러니까 컨테이너, EC2,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같은 이런 서비스 환경에서 16개 정도가 출시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또 요즘 가장 핫한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에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 이제 오늘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AWS 사용자 모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서비스가 뭐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상위 10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위 10개 서비스 말고 더 다른 서비스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AWS 저희 홈페이지에서 리인벤트 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새로 한국 블로그 그리고 세션들 AWS 리인벤트에 뭐 3,000개 가까운 세션들이 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발표 자료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들을 보셔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뷰 상태인지 아니면 실제 정식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서울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중에 가장 많은 탑 10, 10위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0위에 올라간 신규 서비스가 AWS 그래피톤 2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프로세스가 무슨 서비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AWS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가상 서버에서 필요한 프로세스에 기존의 인텔 또는 AMD의 칩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그래피톤이라고 하는 AWS가 직접 생산한 ARM 기반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피톤 2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AWS 직접 설계한 그 64비트 기반의 코어, CPU 코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64개 뭐 vCPU 200기가가 넘는 네트워킹, 이런 아주 그 고성능 그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칩이 되겠고요. 이 칩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새로 저희가 만들었냐 하면 AWS 그래피톤 2 베이스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범용 또는 컴퓨팅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대해서 기존의 인텔이나 AMD 칩보다 훨씬 더 40% 이상 향상된 가격의 성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6G, C6G, R6G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차세대 EC2 인스턴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EC2 인스턴스 타입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아마존 라이트 세일, 가상 사슬 서버부터 해가지고 T3, 그리고 뭐 범용 인스턴스, 그다음에 뭐 CPU 메모리 인스턴스, CPU 인스턴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인스턴스, 그리고 GPU 인스턴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AMD 기반의 칩 T3A부터 M5A, R5A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역폭이 높은 인스턴스, 그리고 N이 붙어 있는 인스턴스가 대역폭이 높은 인스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D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가
이 호스트를 직접 스토리지를 붙여서 제공해드린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A1이라고 하는 그래피톤 인스턴스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M6G, R6G를 이제 추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번째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서비스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아쿠아라고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 캐시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뭔지 아세요? 네, 아마존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DW라고 보시면 돼요. 이 DW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니까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SQL 기반으로 이제 쿼리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BI 도구나 이런 데서 이제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아라고 하는 건 기존의 레드시프트에서 10배 이상의 질이 SQL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캐시를 기존의 S3 스토리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스토리지 위에다가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제공해드리는 이제 그 가속 캐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레드시프트의 업데이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레드시프트는 이제 노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노드에 있는 스토리지가 뭐 볼륨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S3 스토리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매니지드 스토리지를 넣으면서 RA3라고 하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넣었고요. 이 인스턴스의 기존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뭐 DS2보다 2배의 스토리지를 넣어줬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레드시프트에서 쿼리를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해가지고 S3에 있는 파일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직접 쿼리를 던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페더레이트 쿼리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EMR이나 S3나 아테나에 이 그 레드시프트 결과를 익스포팅을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추가가 됐냐면 기존에 많은 저희가 뭐 앞에서 이제 공부하셨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DB 같은 경우는 강계M DB에서 키밸류 DB, 문서 DB, 인메모리 DB, 그리고 그래프 DB, 그리고 시계열 DB, 원장 DB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레이크부터 해가지고 서버리스 그리고 DW, 빅데이터, 뭐 검색, 실시간 서비스, BI 도구까지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어떤 그 웹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DB를 쓰고 있거든요. 이 DB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의 분석 기능들을 다른 서비스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페더레이트 기능, 그 다음에 익스포트 기능, 그리고 이제 아쿠아 같은 가속화된 쿼리, SQL 쿼리를 질의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4위로 뛰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7번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가장 인기 있었던 4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한번 외부에 그 출시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식 출시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AWS를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회사에 결국 서버를 사용을 해서 물리 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AWS랑 똑같은 방식으로 배포를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을까? 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라 그냥 AWS에 있는 솔루션을 다 써서 그냥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WS를 직접 내 데이터 센터 또는 우리 회사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WS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그 하이브리드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AWS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 기존에 이렇게 보여주시다시피 이렇게 렉을 여러분들 그 데이터 센터에다 직접 설치를 해드려요. 그래서 뭔가 좀 그 클라우드 시대에 이렇게 렉을 보는 게 신기하시죠, 그죠? 아마존 EC2부터 해서 EBS, ECS, EKS, VPC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AWS 그 클라우드 콘솔에서 활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배포를 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울 리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각 양쪽에 다 배포가 되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렉 자체가 기존의 여러분들 일종의 하나의 AJ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서울 리전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번째 서비스가 바로 AWS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우리가 지금 최근에 5G 망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5G 망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기존에 만약에 AWS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5G 망 자체의 어떤 높은 밴드위스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5G 망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다시 타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망 자체가 분리가 돼 있어서 이 인터넷 망을 쳐다보면 서비스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5G 망 회사에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뭐 4G나 3G가 나올 수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5G 망 서비스에 직접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AWS 웨이브랭스는 기존의 통신사 5G 망에 직접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SK텔레콤이 이 서비스의 파트너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G 기반 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5G만 관리 데이터 센터에 아까 제가 설명한 AWS 아웃포스트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직접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WS에서 서비스를 그냥 제공을 해서 실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망 사용자한테 직접 이렇게 5G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웨이브랭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이 머신러닝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기업 내부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PDF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기반, 기계학습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엔터프라이즈 검색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검색 서비스를 회사 내에 구축하려고 할 때 뭐 검색 엔진도 필요하고 날리지 베이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AWS에서 이런 캔드라라고 하는 아마존 캔드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내에서 검색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쉽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크린 캡처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캔드라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검색 엔진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뭐 FAQ 그러니까 많이 질문되는 그런 날리지 베이스 관련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내에 검색 엔진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이 캔드라를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로 가장 인기 있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아마존 블라켓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양자 컴퓨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이제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기존의 컴퓨터보다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컴퓨팅 방법보다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연산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현실화 될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팅 성능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 AWS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아마존 블라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자 알고리즘들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구축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미리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 양자 컴퓨팅 기반의 개발 환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저온 상태 그러니까 뭐 켈빈 온도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 그런 온도에 이 컴퓨터를 놓고 이 초전도 상태에서 양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팅 환경은 개발 환경은 기존에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통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이걸 이제 기존의 현재 가상 서버에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은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양자 컴퓨팅을 위한 AWS 연구센터, 캘리포니아 공대랑 같이, 그리고 아마존 그 퀀텀 솔루션 랩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만약에 양자 컴퓨팅을 제공을 하고 싶을 때 한번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아마 곧 저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AWS 디컴포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AWS 디컴포저라는 것은 세계 최초로 기계학습 기반의 음악 연주를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멜로디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는 반주를 락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뭐 재즈라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존의 음악들을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는 뭔가 뭐 작곡가들을 대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AWS가 항상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처음 배우려고 할 때 좀 쉬운 점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WS 딥컴포저는 딥러닝 중에 GAN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데모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것을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모를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모를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건반으로 연주를 하고 있죠. 이 연주된 건반의 음악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치네요, 진짜. 자, 이렇게 음악이 들어오면 음악이 들어온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음악의 그 멜로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락, 재즈, 그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음악이 어떻게 반주를 실제로 만드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진짜 제대로 반주가 나오고 있네요. Not too shabby. 네, 어떠세요? 진짜 음악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딥 컴포저로 음악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걸 보셨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전에 저희가 AWS 딥레이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딥레이서는 뭐냐면 3D 기반의 레이싱 시뮬레이터랑 강화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이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된 이제 레이싱 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상에서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이제 레이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트랙을 한번 주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딥레이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많은 분들이 경쟁이 딱 들어가니까 재밌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딥 컴포저랑 같이 딥레이서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딥레이서 에보랑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챌린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데모를 보시면 아마 진짜 한번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모들을 딥레이서의 새로운 어떤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축소된 데모의 자율주행 차고요.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위에 두 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라이다가 들어있어서 이 라이다가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체크해드립니다. 딥레이서라는 것이 원래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제 트랙에서 실제 돌려가지고 1등, 2등, 3등 이런 걸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딥레이서 기능에는 이렇게 혼자도 원래 자율주행을 들어와서 추월을 또 할 수 있게끔 두 개의 어떤 회사 사람들 같이 이렇게 레이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서울 서밋에서 새로운 어떤 딥레이서 경주가 있을 텐데 그 경주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보셨죠?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존에서는 그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부터 해서 훈련,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그때그때 수작업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세이지메이커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아이디 많이 쓰시잖아요. 뭐 자바 개발이나 .NET 개발, C# 개발할 때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머신러닝에서도 아이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여러분들의 모델을 만들고 개발하고 또 그거를 이제 디버깅하고 또 이걸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생산성이 높은 어떤 부분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스튜디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하이오 리전에서 테스트로 이제 돌려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개발부터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처리하는 것,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 과정, 모델 훈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화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모든 기능들 하나하나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의 어떤 이번에 이제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능 추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델 제가 그 스튜디오 보셨잖아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중에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그래서 예전에는 노트북을 따로 이제 서버를 인스턴스를 띄워서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튜디오에서 바로 노트북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익스피리먼트라고 해서 모델을 실험해보는 여러 가지 단계의 모든 기능들을 손쉽게 해보는 거,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사후 처리나 뭐 사전 처리를 필요한 모델 평가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서울 리전에서도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모델을 훈련하고 결과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만드시면 뭐 디버깅 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번에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훈련 과정에 디버깅, 그 다음에 모델 배포된 모델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하는 것을 해주는 이제 모델 모니터 기능, 그리고 이제 AutoML이라고 해서 자동화된 모델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조금 커스터마이징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아마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해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메이커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모델 개발부터 훈련 배포까지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완전 관리 서비스고, 이번에 새로 나온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생산 높은 그 모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었던 쌤이 뭘까요? 네, AWS Fargate for EKS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KS라고 하는 것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ECS라고 해서 이제 일러스트릭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2014년부터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었고, 또 EK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EKS를 서버리스 기반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컨테이너인데 어떻게 서버리스로 제공하지? 이런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쿠버네티스 이 노드들도 실제로 팟을 운영할 때는 서버 관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노드 관리를 제외해서 그냥 컨테이너 배포만 이렇게 쉽게 이미지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파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이 파게이트가 원래 ECS에 제공이 되다가 이번에 새로 EKS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워크로드를 제공할 때 노드 관리도 이제 전혀 필요 없이 AWS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컨테이너 서비스 주요 기능 업데이트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파게이트의 스팟 인스턴스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파게이트가 약간 가격이 높죠. 아무래도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번에 스팟을 사용하면 최대 70% 정도 할인된 예비 용량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ECS에도 이제 캠패시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 기능이 추가됐고, 또 ECS CLI도 2.0으로 추가됐고, 또 ECS에 좀
여러분들이 좀 노드 관리가 힘든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ECS에 오토 스케일링을 쓰시든지 아니면 ECS 파게이트를 AWS 파게이트를 쓰셔서 이 서버레스 환경에서 노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추가돼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아마존 코드 구루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도 머신러닝 관련한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개발자들이 이거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높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제 코드를 개발하면 그걸 코드를 이제 리뷰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팀 동료가 늘 텐데 뭐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드 리뷰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기존에 좀 코드 리뷰가 좀 하는 프로세스가 불만족스러웠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소스 코드 리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10,000개 이상의 뭐 오픈소스랑 그다음에 AWS에 있는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줘서 여러분들이 코드 리뷰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자바 언어 기반으로 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 리뷰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GitHub하고 이게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에 여러분들이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언어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이게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다른 코드 리뷰 하시는 분들 그냥 한 줄 대충 떡 적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AWS 코드 리뷰가 여러분들의 코드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AWS 관련한 뭐 크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든지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스크립트들 이런 것들도 리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드 중에 좀 예를 들어서 CPU를 많이 쓴다든지 메모리를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컴퓨팅을 많이 써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코드들 이런 코드들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사수도 여러분들 코드 리뷰 잘 해주겠지만 또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AI 서비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 포캐스트라는 서비스, 이것이 이제 개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측을 한다든지 한테 필요한 아마존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된 서비스 중에 아마존 프라우드 디텍터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결제 사기, 뭐 가짜 뭐 계정 활동 이런 것들을 식별해 줄 수 있는 AI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또 아마존 커넥트에 제공해주는 컨택 렌즈, 아마존 고객센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도와주는 컨택 렌즈라고 하는 고객 대화들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 서비스들이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WS는 그 아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쓸 수 있는 아주 낮은 이 로레벨의 어떤 프레임워크들부터 해가지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API성 AI 서비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기능을 한번 도입해볼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가 흥미로우신가요? 네, 10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흥미로운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들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서비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AWS 온라인 추천 과정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이 세미나에 한번 보셨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꼭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빌더스 온라인 세미나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